본부장님, 네? 저희 학사무소 채널 연말 결산할 겸 지금까지 달렸던 댓글들 제가 몇 개 선정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본부장님이 이 댓글들 하나씩 다 답변 달아주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들, 제가 사실 댓글들을 매일 봅니다. 매일 보는데 모든 영상도 다 일일이 찾아서 답변 드리기가 또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영상 만들면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올해 이제 2024년 이제 연말 결산으로 해보고 이제 2편도 만들고 분기별로 해도 되고 2편 네. 댓글 읽는 게 너무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해요. 악플도 달릴 거고. 악플 달리죠. 제가 또 생각보다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멘탈이 또 약하잖아요. 평소에 보시잖아요. 나의 약하시죠.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약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채널에 2024년 결산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PD님이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달아준 댓글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가 내용들이 큰 컨셉을 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양방향적인 소통이 필요한 채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댓글 읽어드릴게요. 네네. 우선 무조건 후회하는 인테리어 5가지. 기억나요. 근데 사실 그 영상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썸네일이 좀 어그로성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까지는 아닙니다.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읽어드릴게요. 네네. 거실 부엌 구조 변경 킥킥킥 아울 디자인 인쇼 단점은 하나도 말 안 하고 엄청난 기술력인 양 포장만 하죠 라고 이제 댓글 달아주셨네요. 처음부터 댓글 너무 센데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집을 지어서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입맛대로 이제 막 거실이나 부엌을 만드는 게 아닌데 이 아파트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 환경이고 그 아파트 설계 안에 배관이라든지 수도 설비, 배관 설비, 하수구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죠. 근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거실과 부엌을 바꾸는 인테리어를 보고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 건지. 인쇼나 아울에서도 너무 예쁘고 멋진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꼭 굳이 뭐 비난을 할 필요는 없고 개인이 감수하면 상관없죠. 근데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집은 한 번 고치면 내가 뭐 한 1년 살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집에 오래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보통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한 2년, 3년, 5년 그 이유도 좀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인테리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기 편한 게 짱인데 라인 조명 매립 등 다 관리하기 힘듦. 맞죠. 라인 조명 매립 등 관리하기 힘든 게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집에 전등이 나가면 삼파장 램프라든지 이런 거 마트가 팔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갈아 끼우면 다시 뭐 불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LED 칩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등이 나가게 되면 LED 등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당장에 예쁜 것도 중요한데 유지 관리 그리고 보수가 좀 용이한 제품들을 찾는 게 인테리어 할 때 좀 더 도움되고 후회도 안 하는 인테리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신축 아파트 옵션에서 공용 공간 벽면의 디자인 월 거기에 알루미늄 문틀 히든도로 나온 것도 쓸데없는 선택일까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실 때 그런 고객님들이 저도 많이 만나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공동으로 해서 조금 더 저렴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처음에 청약이 되고 그 아파트의 옵션들을 선택할 때 패키지로 막 묶어 놓은 것들이 있죠. 구조를 바꾸는 패키지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다면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아트월이나 벽지나 이런 것들은 굳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기능적인 부분부터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심미적인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시는 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실링팬. 실링팬. 그 실링팬 영상에 여기 이렇게 그게 돼 있거든요. 드레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다쳤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좀 풀고 싶습니다. 다친 게 아니고 갑상선 쪽에 수술을 해서 회복을 하고 있었을 때라서 좀 부득이하게 붙여져 있고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전에 설치해야겠죠? 이미 거주 중인 경우에는 설치가 어렵나요? 입주 전이시라면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실링팬 할 거면. 근데 입주 후에도 실링팬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 어떤 영상들 보니까 실링팬과 조명이 결합된 제품을 막 방마다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실링팬 자체의 무게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런 분 댓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장을 시공할 때에는 가로끼, 그러니까 각재 이렇게 지나가고 그 밑에 이제 석고보드로 보통 마감이 되는데 각재 있는 곳을 찾아서 피스를 박으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또 댓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링팬이 이렇게
위에서 자꾸 돌아가고 진동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강 공사를 하고 실링팬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걸 왜 다른지 몰라. 저거 떨어져서 모가지 댕강 따라가면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그래서 실링팬 설치할 때는 보강이 정말 중요하다. 사실 화판 보강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전산볼트는 또 뭐냐 하면 시멘트 벽에 앙카 작업을 해서 나무에 고정하는 게 아니고 실링팬에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거죠. 요즘에는 정말 그렇게까지도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링팬 설치할 때 보강이 정말 중요하다. 업체 소개 받을 수 있나요? 업체, 이것도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저희 학사무소 표준 견적을 제가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내는 견적이기도 하고요. 부가 가치세도 포함되어 있고 기업이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낮은 금액들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인테리어가 사실 딱 정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메모해 두셨다가 업체 컨택할 때 이런 내용들 좀 요구하시면 근데 이런 인테리어 업체 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조명, 실링팬 어떤 것부터 시공해야 되나요? 둘 다 천장 구멍 뚫는 작업인데 뚫다가 배선이나 배관 잘못 건드려가지고 문제 생길까 봐서요. 일단 첫 번째는 시스템 에어컨부터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 타공을 하시고 실링팬에 들어가는 상시 전원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실링팬은 나중에 달기 때문에 먼저 에어컨 배관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전기선 배선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링팬에 들어가는 상시 전원선을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실링팬과 조명을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업체들은 정말 부르는 것이 값인 줄 알아요. 여자 혼자서도 설치 가능한 것을 155만 원이나 받으려고 하네요. 부르는 게 값이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인테리어는 부르는 게 값이다. 근데 여자 혼자서도 설치 가능하다, 뭐 남자 혼자서 설치 가능하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조금 저는 그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자 혼자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공정마다 FM대로 설치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각 공정마다 수반되어야 되는 공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찍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뭐 물건 파는 거나 다름없겠죠. 각 공정에 수반되는 공정들 그리고 수반되는 비용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 거지 금액이 절대적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벽지 영상. 벽지 사실 저는 벽지 영상보다는 도배 하자 영상을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벽지 영상이 더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도배 하자 이런 게 조금 더 반응이 좋아야지 제가 도배 하자도 있고 뭐 목공 하자 무슨 뭐 전기 하자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배 하자 편도 좀 많이 봐주세요. 합지 벽지로 도배를 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실크 벽지에 대한 영상은 많은데 합지 벽지는 없네요. 알기론 콘크리트 주택에 실크 쓰지 말라고 하던데요.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의 가장 큰 차이는 표면지의 차이입니다. 합지 벽지는 정말 종이 날것의 그대로이고요. 실크 벽지는 PVC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면에서는 합지보다는 실크 벽지가 조금 더 좋아서 요즘 실크 벽지를 많이 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실크 벽지가 PVC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하다라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합지 벽지 이용하셔도 충분히 요즘 합지 벽지도 너무 잘 나오거든요. 샘플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지값 말고는 비용 들 부분이 또 어떤 게 있나요? 벽지 영상이 정말 벽지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벽지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도배하는 인건비, 벽지 바르는 풀, 도배할 때 드는 부자재 비용까지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도배만 할 때에는 뭐 바닥 보양도 필요하게 되고 그 공사에 수반되는 것들을 같이 해줘야 돼요. 벽지 공사할 때 콘센트나 스위치, 천장 몰딩, 그 다음에 조명 정도는 같이 바꿔주는 게 좀 좋다. 벽지만 딱 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수반되는 공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같이 해주면 만족스러운 인테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욕실 영상. 욕실 저희 학사무소로 바뀌고 나서 첫 영상이죠. 반응도 좋았는데 사실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때 쇼츠였는데 전체적인 견적 금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한 3파스 정도, 벽타일이 14파스 정도, 타일 부자재, 타일 시공 및 젠다이 앞에 상판 만드는 비용, 젠다이 위에 올라가는 도로 전체적인 도기 세팅 및 천장 SMC 환풍기 조명이 욕실 장이 도기와 수전을 포함해서 파티션이 그래서 이번 학사무소의 표준 욕실의 인테리어 견적은 총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속 삐를 해가지고 그래서 얼만데 왜 얘기를 안 하냐 막 이런 이제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던 걸 기억합니다. 욕실장 신경 안 쓰고 인테리어 했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방수보드 특히 거울 도어 끝쪽으로 변하는 것 때문에 정말 볼 때마다 스트레스 장렬이에요. 욕실장까지 알려준 유튜브는 여기밖에 없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욕실장은 제가 정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가 좀 겪은 일들, 제가 좀 경험한 일들을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그런 문제를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복합 환풍기 고장 잘 난다는. 그것도 기억나요. 복합 환풍기가 어떻게 보면 기계잖아요.
물이 가는 욕실에 이 기계가 들어가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환풍기는 샤워부 쪽에는 잘 설치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샤워부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샤워부에 설치하면 고장이 확실히 좀 잘 나는 편입니다. 다음 영상은 중문입니다. 중문 또 댓글 많이 달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50만 원짜리 설치했는데 아무 문제 없음. 어차피 같은 제품에 브랜드만 붙인 거임. 중문 50에서 60이면 충분함. 그렇죠. 인테리어가 가격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한두 푼 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 60만 원짜리 중문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저랑 좀 다를 뿐이죠. 댓글에서 제가 좀 예를 들었었는데 TV 살 때 생각해 보시면 삼성이나 LG에서도 팔잖아요. 근데 뭐 중국 제이, 뭐 샤오미 제품도 있고 하이얼 이런 제품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아남전자라든지 아예 중소기업 제품도 있어요. 같은 인치에 같은 퀄리티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죠. 인테리어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5, 60만 원짜리도 충분히 있다. 근데 중문 같은 경우가 인테리어적인 제품 아이템 중에서는 가장 고장이 잘 나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AS 용이한 곳, 그 다음에 좀 더 내구성이 좋은 것, 그리고 좀 더 안정성이 평가된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배장판하고 살다가 나중에 설치해도 되나요? 아니면 하기 전에 설치하고 도배장판 하는 게 나을까요? 중문은 도배 장판하고 난 다음에 설치해도 무방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테리어적인 아이템 중에서는 중문이 설치하기 제일 간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문은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댓글인가요? 알고리즘에 떠서 오늘도 봤는데 중문 내용 너무 좋네요. 영상 소리도 너무 좋아요. 중문 영상이 지금 이 바뀌기 전이었죠. 조명도 좀 세팅 안 되고 찍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다고 해주셔서 사실 저희 학사무소가 이러한 컨텐츠 발굴에 정말 많은 시간과 또 아이디어 회의와 정말 컨텐츠가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래도 저희 학사무소 정영학에서는 다른 유튜브에서 좀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좀 더 간결하고 심도 있게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채널이 옛날에는 학사무소가 아닌 한세망을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세망을 안 찍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 한샘망도 너무 좋아요. 제가 한샘을 싫어서 안 찍는 게 아닙니다. 한샘망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기 조금 어렵고 이런 유튜브가 여러 사람들의 조금 노출도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도 좀 접근하기 편하게끔 돼야 되는데 브랜드 인테리어가 그렇게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샘망이라는 것보다는 학사무소로 좀 개편을 통해서 또 다른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서 다시 올려보니까 반응도 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말 결산에 댓글이 있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샘망보다는 학사무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한샘망 사실은 정말 욕이 너무 많이 달리잖아요. 그 영상 있죠? 한샘 믿고 인테리어 했더니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근데 거기 댓글이 너무 안 좋게 달려서 너무 마음은 심란합니다. 사실은 저희 고객님이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기는 너무 만족하고 있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했다. 그래서 너무 막 뭐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단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실장님이랑 또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 고객님한테도 제가 따로 이렇게 또 연락드리기도 했는데 너무 한샘이라고 해서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좋은 점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샘망 아직 포기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컨텐츠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채널 구독자 수 곧 3,000명을 앞두고 있는데 뭐 준비하신 거 그런 거 없어요? 준비한 거 PD님이 지금 이 질문하는 게 회의 때 막 3,000명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이런 걸 좀 얘기하시길래 말 번복하지 않도록 지금 이 질문 하신 것 같은데 3,000명까지 되기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3,000명까지 이렇게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구독을 해주셔서 3,000명 구독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저희의 학사무소 채널을 좀 돌아보고 영상에 달린 댓글도 읽는 시간들을 가져봤는데요.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도 있었고 저희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서 정말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인테리어 또 계약해주시고 인테리어 또 시공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또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 내년에도 저희 학사무소 그리고 또 한샘망 이런 컨텐츠들 정말 다양하게 정말 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뵐 거니까요. 내년에도 저희 채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영학이었습니다.